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난방비 폭탄 민심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민심 때문인지 오늘 정치권 최고의 화두가 바로 이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9시 예정이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도 각자 대책, 또 이 문제의 이유를 밝히는 등의 그런 자리들을 만들었고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또 경기도 지자체장들까지 이 지원 경쟁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자,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정부와 야당이 내놓은 대책이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이 대상 그리고 이 방식 전혀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취약 계층에 한해 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대상 가구가 보시는 것처럼 한 2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가구, 사실상 이 대부분인 1,700만 가구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자고 나섰습니다.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씩인데요. 이 정부 여당안은 1,800억 플러스 알파 수준의 재원이 들 걸로 보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7조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이 추경 편성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은 아니다,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취약 계층 시설에 긴급 지원금 각각 이 346억 원, 또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야가 이제 니 탓,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자,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가스가 없죠. 이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 난방비는 국제 가스 가격과 직결됩니다. 그래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던 이 그래프를 좀 보실 수 있죠. 가스를 사오는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파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좀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율로 이 가격이 상승한 기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왜 서로 니 탓 공방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도대체 누가 이 폭탄을 만들었느냐, 네. 이게 논쟁의 본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개월간 이 국제 가스 가격 그래프를 준비한 것이고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입니다. 14개월간 동결된 걸 볼 수 있죠. 이 두 그래프가 사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데, 하나의 그래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다른 그래프는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모양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사오는 값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파는 가격은 그대로라면 손해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미수금인데, 쉽게 말해서 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9조 원입니다. 재작년 초 2조 원대였는데 짧은 기간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격 인상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만약 인상을 했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한꺼번에 폭탄을 받아들일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폭탄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난방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난방비는 동결했습니다. 오는 3월 결정되는 2분기 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이 가스 가격과 또 국민 부담,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등 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만, 워낙 이 가스공사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만큼 이 난방을 사용하는 양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걷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죠. 이 네. 특정 기업이 예기치 못한 횡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유 가격이 오르자 미리 사둔 재고 석유까지 비싸게 팔면서 이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얻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부 정유사들의 이 성과급 잔치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횡재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과 독일이 일부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횡재세와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직접 유전을 개발해 수익을 얻는 유럽 기업과 또 원유를 수입해 파는 우리 기업은 수익 구조가 다르다면서 횡재세 도입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이게 이제 워낙 국제 가격 영향이 지배적인 상황이라서 네.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실도 에너지 가격 현실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한 그 용어로 보입니다. 취약계층은 도와주되 국민들에게는 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당분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